오늘 할 거는 정호승의 상처는 스승이다 라는 작품이고요. 이거 내용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시의 갈래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요 시의 갈래는 당연히 형식이 좀 자유로우니까 자유시, 그리고 정서를 나타냈으니까 서정시가 되더라. 자, 성격도 미리 알고 갈게요. 서정적이다. 서정적이라는 건 감정과 분위기를 나타냈다. 그리고 자기 성찰적이다. 이거는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뭔가 변해야겠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 그래서 의지적이고요. 소재는 바로 삶과 자신의 삶과 상처를 얘기하고 있다. 선생님이 미리 얘기한다면 이 시의 제목이 뭐예요? 상처는 스승이잖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시인의 관점을 볼 수가 있어. 화자의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 사람은 상처를 스승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상처를 스승이다라고 비유했어요. 그죠? 원관념은 상처고요. 스승님이 즉 보조관념인데 이 사람 입장에서 왜 스승이라고 말했나. 사실 이 말은요. 굉장히 역설적이긴 해요. 역설적이라는 건 문장 자체는 말이 되지 않은데 생각해보면 의미가 되는 거죠. 상처는 슬픔이지 스승은 아니거든요. 근데요. 미리 선생님이 얘기하자면 이 사람 앞에서는 이 상처라는 걸 통해 그죠? 상처라는 걸 통해 즉 뭘 배울 수 있다? 배울 수 있어요. 배움을 얻는다. 뭘 배울 수 있죠? 바로 삶의 고통은 누구나 다 겪고 항상 사람들에게 오는 거잖아요. 삶과 고통 그리고 아픔을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용하도록 긍정적으로 그런 삶의 수용의 자세를 볼 수 있는 거야. 삶의 자세.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겪고 고난을 겪을수록 그것이 나에게 스승, 즉 배움으로써 다가온다라는 걸 제목을 통해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의 중요한 소재가 삶과 상처에 관한 거죠. 자, 주제는 방금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죠.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즉 수용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본다. 사람은 항상 왜 그런 말이 있어. 내 앞에 지금 이 똥을 치면 그 다음 똥은 항상 기다리고 있거든요. 인생은 항상 이렇단 말이야. 순순 탄탄대로가 아니란 말이지. 항상 힘든 걸 겪고 그걸 이겨내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시의 특징도 미리 보자. 어떤 특징들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일단 첫 번째, 이 시에서는 대상이 좀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대상에게 자, 말을 건네는 방식입니다.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제목처럼요. 역설적인 깨달음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제목도 역설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상처는 피하고 싶다, 상처는 괴롭다 이렇게 되겠지만 이 화자 입장에서는 이 상처를 통해 어떤 변화가 오고 깨달음을 얻는 거잖아요. 그 상처는 스승이다. 그래서 역설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 시는요, 아까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잖아요. 근데요, 마치 상대를 뭐 하는 어조냐면 상대를 설득하는 말투를 쓰고 있어요. 설득 어조고요. 그리고 되게 담담해요. 담담하다는 뜻은 뭐냐면 이미 정답을 아는 거야.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거야. 호들갑스럽지 않죠? 이미 다 알고 받아들이는 어조입니다. 그래서 담담한 어조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 운율감 형성의 요소인데요. 자, 종결어미를 일정하게 반복하여 같은 종결어미를 반복해서 운율을 만들어냅니다. 운율 형성. 또한 이 시에서는요. 이걸 통해 바로 주제를 강조합니다. 주제의식. 왜냐면 뭐뭐 한다 이렇게 확실히 단정적인 어조가 아니라 담담한 어조에 뭐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설득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상처를 스승으로 섬겨라 사실 이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복된 종결의 엄밀을 통해 주제를 나타내고 있어. 자, 종결음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이 시에서 지금 본다면 문장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이 시어의 끝에 이렇게 끝나잖아요. 마치 문장형으로요. 여기서는 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도 다라고 하고 있네요. 선생님 표시만 잠깐 해보자. 다. 그쵸? 떨군다. 엄마하는다. 요런 게 있고요. 또 있다. 나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네, 있네요. 아, 다라는 말이 이제 종결어미로 사용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거 있나 확인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 여기 라 있네요, 라. 그죠? 뭐뭐 봐라. 약간 명령하는 것 같은, 권유한다는 느낌은 좀 아니죠. 명령하는, 그죠? 밖에 거는 또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뭐뭐 하여라. 그죠?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어조다. 자, 그렇게 사용이 되어 있다. 여기 지금 반복되는 거 보이죠? 그죠? 뭐, 그 밖의 것들은 뭐 비슷한 종교로 맞는 것 같지만 대체로 얘네들이 2번 이상 사용이 된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다와 뭐뭐라라는 말이 반복이 되어 있더라. 자, 그래서 일단 정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정지 버튼하고 필기할 사람 필기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사진으로 찍어서 정리를 해보세요. 선생님 지우겠습니다. 휴지통으로. 바이바이. 자, 그러면은 상처는 스승이다. 내용 한번 들어가 볼까? 내용 들어가 볼게요. 제일 내가 이제 강조하는 지점이 뭐겠어요? 그거죠. 뭐냐면 일단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보다도 선생님이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위주보다도 사실 학교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똑같은 의미더라도요. 학교에서 어떻게 강조했는지가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꼭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럼 제목부터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처는 스승이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처가 원관념이라면 네, 보조관념은 얘가 원관념이야. 그 다음에 스승이다 라고 했죠. 이게 보조관념이야. 뭐죠? 은유법 사용이 된 거죠. 상처를 스승이라 비유했어요. 왜? 화자 입장에서는요. 자신은 이런 상처를 통해서 그리고 그런 고통을 통해서 자신은 삶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삶의 자세를 배우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말로 알려줘도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실패도 해보고 상처를 받아봐야지만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배우거든요. 상처를 스승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화자는 이 상처라는 걸 어쨌든 긍정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자. 네.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 여기서 만약에 시인이나 화자가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적인 관념인 그 상처에 대해서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시각에서 상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맞을까 틀릴까? 상처의 내용을 연상한 거 있다. 틀립니다. 왜냐면은 화자와 시인과 화자, 그러니까 시인이 이제 화자가 되겠죠. 물론 시인이 화자는 아니지만 화자는 이제 시인을 대신한 거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이 상처를 가지고 사실 보편적으로 다룬 건 아니야. 뭐냐면 이 상처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을 했잖아. 이 사람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긍정으로. 보편적인 관점은 상처는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자의 어떤 생각의 전환, 참신한 모습, 참신하게 바라보는 관점을 볼 수 있다. 이러면 맞겠지만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자, 그럼 선생님 다시 지우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상처는 스승이다.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가 반복이 되어 있더라. 그죠? 여기는 상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다. 아니고요. 스승이라고 말한 걸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더라. 그죠? 네, 알아두시고요. 자, 절벽 위에 뿌리를 내려라.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래 상처를 스승으로 삼아야 되는 거 내가 알겠어. 근데 자신의 그런 삶의 방향을 절벽 위에다가 뿌리를 내리래. 뿌리. 자, 근데 절벽이라는 공간적인 의미가 어떻습니까? 절벽은요,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장소가 아니야. 굉장히 힘든 장소란 말이야. 이게 뭔가 힘들고 고난스럽고, 그죠? 어떻게 보면 시련과 고통을 느끼는 그런 장소야. 그게 바로 뭐랑 똑같은 거야? 상처랑 똑같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걸 기본을 두고 우리의 뿌리를 내리래요. 뿌리를 내리래. 이게 무슨 말이야? 뿌리를 왜 내려? 즉, 자, 뿌리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모든 식물과 이런 것들이 싹이 나고 뿌리를 통해 자라죠. 그래서 여기서 뿌리라는 건 생명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근데 생명의 근원, 너네들이 자라나려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어디에다 내리래요? 일반 평지와 이런 걸음을 준 그런 곳이 아니고요. 여기다가 내리래. 그러니까 고난을 사서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은 계속 그런 관점이야. 그걸 겪어봐야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의 생명의 근원 방향성을 절벽 위에 내려라라는 건 시련과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너의 생명과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내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려라. 굉장히 어떻죠? 전반적으로 이 문장에서 호들갑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조를 뭐라고 했어요? 담담한 어조. 어조가 사용이 된 거고요. 플러스 뭐뭐 하여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설득도 하지만요. 어떻게 하죠? 명령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건 어디에서는 얘를 명령으로 보고요. 어디에서는 권유로도 보는 데 있거든요. 근데 권유는 확실히 뭐뭐 하자라고 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는 권유가 아닌 것 같아. 근데 또 학교에서는 명령이라고 했나 안 했나 그 담담한 어조와 설득적인 어조만 강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한테 한 번 더 확인을 받고 수업 시간과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볼게요. 앞에서도 계속 상처를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 배움을 느껴라. 그리고 너의 삶의 처음의 시작부터를 어디로 삼아라? 절벽 위, 즉 시련과 고통에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뿌리 있는 쪽으로 나무는 잎을 떨군다. 뿌리, 아까 앞에서 얘기하고 있었죠.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생명의 근원적인 것을 얘기한다. 생명의 근원. 이 근원을 뿌리는 쪽으로 나무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잎을 떨군다 라고 했습니다. 저 어떻죠? 결국에는 뿌리에서 나무는 자라고요. 그 잎은요, 뭐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떨어진다는 얘기야. 잎이 떨군다 라는 얘기는 떨어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나뭇잎이, 거기서 자라는 나뭇잎은 다시 뿌리가 있는 쪽으로 떨어진대요. 이게 무슨 말로 해석이 돼야 되나? 네? 그러니까 일단 잎은 떨군데요. 근데 그 잎이 어떻게 되냐? 뿌리 쪽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그 잎은 어떻게 되냐? 잎은 보고 있죠? 잎은 썩어 뿌리의 끝에 닿는데요. 아, 뿌리 쪽으로 남은 잎은 떨어지는데요. 사실 그 이유는요. 잎은 어떻게 된대요? 바로 썩어서 어디에 다시 닿는데요? 뿌리 쪽에 닿는데요. 뿌리에 떨어지기 때문이야. 결국에는 이 잎이 썩어 뿌리의 끝에 닿는다라는 것은 결국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상처는 바로 우리가 뭐 하는데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거다. 밑거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잎은 썩어 다시 뿌리 끝에 닿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한번 해보자. 뿌리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요. 그죠? 그 뿌리에서 자라난 잎은요.
다시 어디 쪽으로 떨어지게 된대요? 내가 낳은 뿌리 쪽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 뿌리의 영향을 받는데, 그러니까 썩은 잎이 뿌리에 떨어지고 그 뿌리가 결국에는 다시 잎을 자라게 만들겠죠. 그죠? 이건 어떻게 돼요? 순환이 된다고. 뭐가 순환이 된다고요? 결국에는 자연의 순환을 얘기하는 거야. 죽음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자연의 이게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 이 자연의 순환을 얘기하는 것에 동시에 뭘 또 얘기하는 거냐?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자란 이 시련과 고통에서 자란 이 뿌리가 다시 그 잎의 경험을 통해 자양분을 얻어서 다시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처, 돌고 도는 그 상처가 우리가 그 다음에 자라게 될 수 있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준다. 썩은 뿌리가 끝에 닿음으로써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이해 갔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결국에는 썩어 뿌리의 끝에 닿는다라는 거는 나의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나의 뿌리는 나의 절벽이여니 결국에는 뭐예요? 나의 뿌리는 나의 절벽이 된대요. 나의 뿌리, 나의 생명의 근원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생명의 근원은 뭐예요? 뭐가 되어준대요? 내가 뿌리를 내리게 된 그 절벽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준대요. 아까 앞서서 절벽 뭐라고 했어요? 계속 같은 얘기 방법이지만 얘 상처잖아요. 상처. 그죠? 힘든 고난. 그죠? 고통. 그것이 나에게 뭘 가져다 준대요? 생명의 근원. 결국에는 어떻게 된대요? 내가 성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처는 나에게 바로 이런 밑거름 같은 말이긴 하지만 성장의 원천이 되는 거. 원천. 나의 삶의 성장의 원천, 밑거름. 사실 같은 뜻이긴 해요. 그죠? 보라. 보라. 역시 단정적인 어조로 명령처럼 하고는 있어요. 봐라. 내가 뿌리를 내린 절벽 위에 자 여기서 내가 라는 말 나와 있고요. 또 잠깐 선생님 이거 강조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원래 시에서는요. 뭐를 눈여겨봐야 되냐면 시의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나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나, 너 이런 말들 너는 아니겠네요. 시의 화자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어떻게 드러나 있냐 나라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 이거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이 시의 화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숨겨져 있지 않아요? 있다. 뭐라고? 나라고 지칭하고 있잖아요. 감춰져 있지 않아. 그리고 말하는 대상도 있어요.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죠? 너라고 하고 있잖아요. 어디요? 여기요. 너의 뿌리가 되어준다 라는 표현들 있잖아요. 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상은 너가 되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봐라. 약간 단정적이면서도 명령하고 설득하고 있어요. 내가 뿌리를 내린 절벽 위에 내가라는 건 여기 시에서 화자를 얘기하는 거죠. 노란 애기 똥풀이 서로 마주 앉아 웃으며 똥을 넣고 있다. 자, 내가 뿌리를 내린 절벽이라는 것은 자, 뿌리 생명의 근원을 내린 절벽이에요. 바로 고난의 상처가 있는 그곳 위에는 뭐가 피고 있대요? 노란 애기 똥풀이. 그죠? 서로 마주 앉아 웃으면서요. 똥을 누구 있대요. 이거 진짜 좀 웃긴 표현이고 갑자기 생뚱맞게 이게 왜 있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내가 굉장히 힘든 그런 현실 같은 공간에 나는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고통을 겪으면서 성숙하고 있는데 잠깐 고통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맨날 고통을 겪지는 않잖아. 뭐야 희노애락이고 슬픔 즐거움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따뜻한 한 줄기 햇살 같은 게 바로 뭐냐. 아주 가녀리고 귀여운 애기 똥풀들이 서로 마주 앉으며 웃고 있대요.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 뭐예요?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서로 뭐를 주고받고 있어요? 서로 그 옆에 애기 똥풀이 웃고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 선생님 바로 설명을 안 해주고. 어떻게 해석이 될까?
자, 일단은 그 애기 똥풀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노란 색깔이잖아. 그죠? 자, 되게 긍정적인 느낌이야. 귀여워. 그죠? 네, 색채 이미지 굳이 얘기한다면 그런 색채 이미지가 사용이 됐네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생명, 극한 상황에서도 생명이 피어나고 있어. 그죠? 귀엽고 아주 그냥 애기 같고. 그죠? 근데 서로 마주 앉아 웃고 있대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잖아. 서로 간에 뭐를 주고 있어? 위안, 그리고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요. 우리가 늘 겪는 이 삶의 고통 위에서도 고통이야, 고통. 하지만 인간은 그 안에서도요. 어떻습니까? 인간은 계속 우리가 고통만 겪진 않잖아. 그 와중에서도 뭐예요? 극한 상황에서도 피어나는 어떤 생명과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야. 이해갔니? 그럼 이렇게 해석이 된다? 어떻게? 일단 여기까지 다 하고 마주 앉아 웃으면 우리는 똥을 넣고 있대요. 똥을 넣고 있대. 똥은 어떤 행동이죠? 가장 인간이 기본으로 해야 될 것들이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똥이라는 게 엄청 막 즐겁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인간의 본질이긴 하거든요. 똥 안 싸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 그리고 때로는 똥 싸고 기분 좋을 때도 있어. 변비가 너무 심할 때 똥 한번 싸고 자면 어때? 기분 엄청 좋죠. 근데 거기 나는 똥을 넣고 있대요. 자,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이 되냐? 근데 나도 그 옆에가 또 똥을 넣는데 나 역시도요. 그러면서 같이 웃음을 나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 다시 한번. 자, 걔네들도 마주 앉아서 서로 위안을 주고 똥을 넣고 있어. 내가 고통을 느끼는 그 공간 속에서도 이런 귀엽고 귀여운 생명력이 태어나서 서로 마주 보면서 힘을 주면서 똥을 누고 있대. 서로 위안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서로 나누고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나 역시도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되냐면 나도 그 옆에 또 같이 간대요. 똥을 누며 또 나는 뭘 느끼고 있어요? 웃음을 느끼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그 애기 똥풀을 보면서 어떤 위안이 드냐? 서로의 위안을 주고받으면서, 그죠? 뭐하게 된다? 아이고. 주고받으면서 치유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는 자연과의 일체감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해 갔습니까? 자, 결국에는 나도 똥을 넣어서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똥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본질이자요. 사실 우리가 똥 가지고 뭐 합니까? 걸음을 쓰고 있잖아요. 걸음. 뭐예요? 결국에는 얘는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양분을 준다는 거야. 자양분.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럼 이 시를 선생님이 다시 이 부분이 좀 헷갈리니까 다시 볼게요. 자, 내가 그렇게 뿌리를 내렸어. 나는 이런 상처가 고통인 건 알지만 나는 성숙하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했대. 근데 거기서 이 절벽 위에서 그렇게 뿌리를 내려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글쎄 웬 애기 똥풀 2개가 그 와중에도 피어나더라는 거야. 긍정적이고 연약하지만 거기서 생명력이 또 있고요. 걔네들이 또 거기서 버틸 수 있었던 게 서로 마주 보면서 웃고 위안을 주고 똥을 놓고 있더래.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자양분도 주고 힘이 주었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어떻게 했냐? 나도 함께 하고 싶은 거야. 혼자서만 견딜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나도 그걸 보고 애기 똥풀이 서로 마주보고 힘을 얻는 걸 보고 그 옆에가 똥을 넣고 웃음을 나누고 있대요.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지. 인간의 본질이 어떻습니까? 똥을 넣는 것도 인간의 본질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간이 맨날 어떻게 힘들어. 살아갈 수 있는 건 그래도 재미나고 즐거운 일들이 있고 누군가로부터 위안을 얻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 그죠? 그리고 또한 나와 자연과의 일체감도 볼 수가 있더라. 이해 갔죠? 자,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너의 뿌리가 되기 위하여. 근데 여기서 갑자기 뭐가 됐냐면 시상의 전환이 돼버렸어. 왜 그러냐면 앞서서는 계속 이 사람은 약간 나 중심이었잖아. 그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래서 절벽에 뿌리를 내렸어. 나는 고난을 겪으면 성숙될 거야. 나는 그 와중에 노란 애기 똥풀이 서로 이렇게 위안을 주고 똥을 싸는 걸 보면서 나도 그 옆에 같이 똥을 넣으면서 같이 해볼 거야. 근데 나 중심에서 이번에는 아까 권유형과 명령형 그렇게 설득이 있다고 했잖아요. 너라고 바뀌었어. 그죠? 화자가 자기 얘기만 하다가 너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청자가 있는 거죠. 네. 듣는 이가 있단 말이야. 대상이 있다고요. 네. 근데 내가 어떻게 된대요? 너의 뿌리가 되어주고 싶대요. 너의 뿌리가. 그죠? 그러니까 너의 뿌리가 되기 위하여 너의 뿌리가 되어주고 싶다라는 거는 너로 인하여 너에게 내가 뭘 대해주고 싶다라고도 해석이 되는 거니 너의 자양분이 되어주고 싶다. 우리가 그렇게도 좀 이해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너의 자양분이 내가 돼주고 싶다. 이해 갔어요?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너의 뿌리가 되기 위하여, 즉, 다시 뿌리를 통해 여기선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어떻게? 뿌리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고자 한대요. 자, 아까 내가 똥을 쌌잖아. 이것이 너의 뿌리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뿌리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고자. 즉 이거는 되어주고 싶은 거죠. 예수의 못자국은 보이지 않으나, 자, 오늘의 상처에서 흐른 피는 우리의 뿌리를 마신다, 적신다 했어. 자, 갑자기 예수는 또 왜 나왔냐? 너의 뿌리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에게 그 새로운 생명을 주고 얻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를 예를 든 거야. 예수를 얘기를 하면서, 예수의 못자국이라고 얘기했어. 예수의 못자국은 뭐냐면, 이제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교회에서는 이 예수의 죽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당시 그러더래. 옛날에 형벌 중에 이렇게 십자가에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떨어지면 안 되니까 떨어지지 않게 못을 베겼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뭐가 떨어져요? 피가 뚝뚝 떨어지겠죠. 근데 결국에는 뭐 성경책에선 그래. 이런 죽음을 맞이한 예수의 행위는 결국에는 인간을 위해서거든요. 인간을 위해서. 왜냐면 신의 모순을 얘기하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 신의 모순을 얘기하지 않고 신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했잖아. 이 말 자체가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인간을 위해 인간의 죄를 성경에선 그래요. 죄를 대신 예수가 짊어지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예수의 못자국은 결국엔 예수가 우리 인간에게 주고 싶은 어떤 희생, 네? 고통, 그리고 상처에 인한 인내심, 그죠? 네. 또 다른 편으로도 사랑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 그거를 굉장히 어떻게 표현했다? 예수의 못자국, 이거 은유적인 표현이죠. 예,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시를 집어넣었어요. 아무래도 내가 너의 뿌리가 되기보다 자기가 좀 그러기에는 조금 너무 오버스럽다고 했나 보지? 그래서 예수를 얘기를 한 거야. 너의 뿌리가 되기 위해서 예수의 못자국은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쵸? 지금 당장 예수의 못자국은 보이지 않죠. 그래. 하지만 보이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면 돼. 누군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결국에는 그 사람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직접 보거나 만지지는 못하지만 그 사랑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상처에서 흐른 피가 뿌리를 적신다. 뿌리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바로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여기 상처에서 흐른 피가 적신다 라고 얘기를 한 거는 결국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사랑,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수가 있더라. 어떻게 된다?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오늘의 희생과 고통에서 그리고 흐린 피, 이것도 같은 뜻이긴 해요. 사랑, 그죠? 희생, 정신,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뿌리를 적신다라고 얘기해요. 이해갔죠? 그럼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본다면
분명히 앞부분에서는 화자는 자신의 어떤 삶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화자인 나 중심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에겐 이 상처가 굉장히 성숙하게 만들고 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스승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너도 어떻게, 여기 이제 전환이 된 거죠? 너의 뿌리 할 때 너도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잠시만요. 자, 너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에게도 결국에는 그런 누군가의 희생, 그걸 예수로 예를 들었어요. 나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오바스럽다고 했나 봐. 그래서 예수를 얘기 들었죠. 너를 위한 희생과 사랑이 바로 누구를 성장시킬 수 있다? 나를 그렇게 성장시킬 수 있듯이 너를 바로 성장시킬 수 있는 뭐가 될 수도 있다? 밑거름. 뭐가? 바로 상처가. 이해갔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시련을 겪어내면서 나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 너, 타인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좀 내용이 길고 조금 난해하고 복잡하기는 했는데 아주 간단해. 이 시의 주제는 바로 상처는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고통과 아픔은 인간이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란 말이야. 그것을 나 왜 이렇게 살지? 나 우울해. 이걸로 끝낼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겪는 일이거든요. 미안하지만 대학을 가서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도 힘든 일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맞거든요. 왜 그 다음엔 좀 수월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번 사귀어서 남자친구를 헤어져. 근데 두세 번, 네 번 물론 힘들어. 하지만 좀 성숙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은 되게 복잡한 듯 하지만 사실 제목에 모든 걸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거랑 한번 비교해보고 한번 내용 확인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 올 땐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끝.